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바람에 어, 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금요일 날 미국장과 유럽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맞나? 오늘이 4월 5일 안 열렸고 맞구나. 안 열렸고 월요일은 미국장은 열리는데 우리가 먼저 열리니까 조금 이제 깜깜하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대로라 그러면은 트럼프가 요날 목요일 날 세게 올라가다가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이 추세에 걸려서 얻어맞고 떨어졌지요. 떨어지고 다음날 금요일날 절반 정도 조정을 받고 이것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작은 추세로서 지금 에너지가 가운데로 모이는 중인데 이 다음에 어디로 튈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가능성은 글쎄요, 나는 위쪽이 아닐까 싶은데 뭐 화요일 날 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 같고 뭐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새벽에 또 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목요일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최근 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뭐가 발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좀 출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은 이 추세와 이 추세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추세를 깨고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데 빠르면은 나는 요 바닥이 이 쌍바닥으로 끝이 나지 않았을까 에다가 뭐 힘을 좀 실습니다. 이때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트럼프 내일 발표하는 게 요날 뻔하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10시에 발표하는 게 뻔하다. 뭐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길래 그럴까 해서 이제 나는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좀 밀리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죠. 뭐 다들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바람에 레버리지가 엄청 많이 실려버렸지요. 그리고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약했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시초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 종목은 매도를 쳤는데 일부 종목은 매도를 못 쳤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엄청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측 매매, 대응 매매 있는데 나는 이때 빠지길래 뻔하다 그래서 들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연설을 안 들었고 나중에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까 철군하겠다 이란 쪽에서 그리고 때리겠다를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죠.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뭐 시끄럽던데 나 정치를 별로 개입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하면 이념적인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 지지 세력과 국힘 지지 세력이 나눠가지고 뭐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같은 당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크게 볼 때는
국힘당이 뭐 보수니 뭐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보수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 전통적인 보수라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승만 정치 세력을 이어받은 사라지고 없지요. 그 다음에 공화당 박정희 정치 세력 이어받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치 세력 이어받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이후에는 보수다운 보수가 있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태우가 보수냐?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기회주의자 정도? 의리 없는 놈? 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뭐 김영삼은 민주당이죠. 출신 자체가 민주당이고 김대중하고 라이벌이죠. 그 김영삼과 김대중이 연달아 정권을 잡았고 그 뒤에 뭐 또 나타난 게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그것도 내가 민주당이죠. 그 뒤에 나타난 게 누구? 이명박도 운동권 출신이죠.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이 보수라 그러면은 뭐 민정당이 보수다 그러면은 뭐 야당격이죠. 그 뒤에 나타난 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자기는 뭐 자기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가 뭐 민주당 성향이었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는 보수인지 몰라도 밑에 그 주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뭐 전부 과거로 따지면 야당 세력, 민주당 세력.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당연히 민주당 세력. 그리고 또 헷갈리게 만드는 윤석열은 그 와이프 김건희 여사가 뭐 김건희를 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존중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골수 민주당 비슷한 게 골수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세력.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갖고 지고 흔들었지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 문재인 민주당 정권 하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검찰에서의 윤석열, 또 한 명은 군인에서의 남영신. 나는 요 두 사람을 보거든요. 공직 쪽에. 그러면은 이 수양들도 다 민주당이고 지금 정치권에 전통 그 보수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보수라는 세력이 뭔가 하면은 뭐 기독교 세력인데 기독교가 보수 맞아요? 우리나라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전통 예의범죄를 다 무시하고 뒤에 띠 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해가지고 보수라 그러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를 수호하는 건 맞지요. 뭐 지금 정치 세계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계니까 정치 이념이니까 굳이 따지면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보수는 아니죠. 굳이 따진다면은 그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저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서 잘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인 우파는 없다. 과거에 반정부 운동,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조차도 극으로 몰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동길 교수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반정부주의자였고 한때 뭐 빨갱이로 몰리가지고 뭐 사실 박정희가 빨갱이 아닌 거 알고 사형까지 선고했는데
김동길 교수가 항소를 안 했죠. 그래 죽여라. 배짱 있게 하니까 뭐 이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김동길 교수가 빨갱이가 아닌 거 아니까 뭐 죽이지 않고 뭐 사면을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뒤에. 그래 보면은 지금은 과거 보수 세력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정치권에. 고작 남아있대 봐야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중에 뭐 젊은 사람들 젊다 그러면은 뭐 40대, 50대, 60대 정도를 젊다고 하면은 그 중에 뭐 일부 60대를 빼버리면은 뭐 한 10% 정도 남아있으려나? 일반인들 중에도 1, 20%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10중 8구는 전부 좌파 쪽 세력입니다. 나는 굳이 따진다면 진보인데 뭐 좌파나 빨갱이 쪽을 진보로 하니까 나하고는 좀 안 맞죠. 나는 우파이고 진보인데 비판할 게 좌파 쪽이 우파보다 더 많았는데 요즘은 우파가 비판당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라는 게 과거 좌파니까 다 좌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민주당 저끼리 해먹고 저끼리 갈라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갈라진 데서 또 세력이 커져가지고 한 세력이 거기서 또 갈라지니까 나는 이 민주당 세력이 좋다. 국가만 팔아먹는 매국노만 되지 말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써주면 좋겠다. 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서 그나마 이재명이 대단히 생명력이 강하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대단히 똑똑한 대통령입니다. 생명력이 무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능력자입니다. 능력을 국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먹고 있었고 대통령 되고 나서 올렸습니다.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코스피가 뭐 2천 얼마다가 6천이 됐어요. 그러다가 5천대로 내려왔죠. 그래도 더블 이상 나 있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올 연말 되면 얼마나 올라갈까? 한 만 갈까? 이런 생각을 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아래에 얼마까지 갈까? 난 한 2만 갈 거라 생각하는데 또 뭐 어쩌면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3만 갈 수도 있어요. 내가 3만 얘기는 처음 해보는데 뭐 공식은 아니지만은 이 유튜브 상에서는 뭐 주변은 간혹 얘기했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처음 합니다. 근데 우리가 2만이 넘어가면은 그냥 2만 안 갑니다. 그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 2만 가는 게 왜 이럴 건데 2만 가는 거 우리나라 부자 되는 거 뭔 관계 있냐 이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가 2만이 가려면은 외국 자본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이 뭐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돼야 수없이 많아지야 2만도 가고 3만도 갑니다. 그 시작이 이재명인지 이재명 대통령 때 그 시작이 될 거고 그 결실까지 어쩌면 볼지도 모르겠다. 최소 많이 나는 결실은 뭐 90% 이상 볼 거고 2만이 나는 결실도 50% 전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나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근거? 뭐 근거는 별로 없는데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내가 뭐 유튜브 상에서는 우파로 분류됐는지 모르겠는데 내한테는 뭐 이 유튜브 상이나 뭐 그 구글 상이나 뭐 안 떠요.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안 뜹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몰라요. 억지로 찾아봐가지고 좀 알게 되는데, 좌파들이나 그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 유튜브에서 뜨는 거, 나는 그 사람들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긴 한데,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주가가 어디로 갈 거냐. 지금 4월달이잖아요.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 아마 4월달, 나는 3월달 이게 바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이걸 깰 수도 있어요. 쓰리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이런 추세, 요런 추세,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요런 추세가 조금 더 길죠. 여기 보면은 요런 추세다 이러면은 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4월달이 있으니까. 요런 추세도 마찬가지. 내려오려면 좀 더 내려오거든요.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가까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쯤에서 반등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너무 춤추니까, 이때 내가 맞춘 구매도 뭐 몇 달이 지난 느낌이 납니다. 내 기억에. 이때만 해도 한 몇 년 지난 느낌이 들어요. 하도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정신없이 일들이 생기고 너무 빠르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정치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 본 적이 아마 수십 년 동안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은. 트럼프는 나이도 많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좋기는 대단히 좋은가 봐요. 그리고 나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이잖아요. 1946년생이면은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뭐 80 하나죠. 80 하나 같으면은 나이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리고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무지하게 느려야 되는데, 참 생각도 정확하고 말도 정확하고 행동도 상당히 정확하고 노인같이 느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까는 사람들은 뭐 별말 다 해서 까는데, 나는 뭐 까고 이럴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뭐 우파 좌파 이념으로 나눈다면은, 우파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 주식시장이 한 10% 20%밖에 안 맞고, 대부분은 좌파가 바라보는 시장이 맞아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면 무슨 파냐? 나는 이쪽에 좌파 우파 해당이 안 됩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은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옛날로 따지면 중도 좌파를 지금 거구라고 하니까 나는 극극극극극우에 속하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폭력을 쓴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거구가 아니죠. 그냥 나는 진보적인데, 진보적이지만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한다. 과거의 전통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우파라고 하는데 나는 기독교를 우파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전통 문화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예전에 1970년대가 80년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그 국민학교 때 우리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고 당군 동상이 있었죠. 당군 동상 목 다 베간 놈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신하로 취급하고 우리 조상으로 안 보는 거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 자기도 죽으면 귀신이 될 거면서 뭐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인정을 안 해요. 그 유물사관이 너무 젖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근데 또 리더격의 리더라고 해야 되나? 저 상위 계층 귀족들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또 그런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민 뭐 자본주의 또는 천민 자유민주주의 뭐 소위 말해서 좀 까면은 깡통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단주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그 귀족 문화는 대단히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반이 얼마 안 되고 왕족이 얼마 안 되지요. 뭐 하도 뭐 정권이 자주 바뀌노니까 그 우리나라 왕족들이 우리나라만큼 또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흔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잖아요. 반만년. 뭐 그 사이에 뭐 왕족이었다가 국가가 망하면은 또 뭐 노예가 되고 뭐 그러니까 누가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나라다. 이 민족은 보통 다른 민족은 전쟁을 내가 다른 민족을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삼는데 이 민족은 희한하게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참 이해는 가는데 말이 맞는 말인데 그 이해는 잘 안 가죠. 다른 나라 민족을 잡아와가 노예를 삼는 게 맞지 어떻게 자기 민족을 갖다가 노예로 삼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에너지가 크게 움직였다가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수렴하는 중인데도 크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장이 쉬니까 월요일도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없어요. 목요일날 양껏 내렸다가 반등이 들어왔고 금요일날 이런 도지를 만들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 크게 이 추세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고 요 작은 추세는 벗어날란가? 이 작은 추세를 벗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장중에는 벗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요거 이상만 빠지면은 요만큼만 빠지더라도 장중에는 벗어나는 거고 요만큼만 빠지더라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몸통만큼만 움직여도 이 작은 추세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안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추정하기에는 요 추세 크게 보면 요 추세 안에서 월요일은 놀 거고 작게 보면 요 추세 안에 놀 가능성도 뭐 90% 이상이다. 요래 보입니다. 그러면 위로 갈 거나 밑으로 갈 거나 이러면은 글쎄 어떻게 될라나 뭐 잘 모르면은 항상 내가 말하는 거 있지요. 이 수급을 봐라.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샀네. 선물도 샀네. 옵션은 콜을 팔고 풋을 샀으니까 주식 선물도 팔았으니까 이게 다 파생이죠. 선물도 파생이긴 한데 선물 빼고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이죠. 이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들은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금액은 뭐 수량도 마찬가지로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물 거래소를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 팔아제끼던 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요 잘하는 이 사모펀드도 매수로 돌아섰지요. 매수를 했습니다. 연달아. 그래서 요때가 바닥이고 지금 이 바닥을 에서 상승하는 중일 가능성이 많다. 그 상승 중에 조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나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래 된다. 그리고 이 고점을 뚫거나 이런 추세를 뚫을 때
그때 속도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얼마나 빨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뚫게 되면은 빨라지겠지요. 외국 보고서에서 뭐 어디서 낸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7,500, 8,500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갈 가능성도 뭐 적지 않아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가겠지요. 자, 우리나라는 6월 4일 날 선거가 있고 미국은 11월 4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돈을 좀 떠달라면은 말 잘 듣는 민주당이 말 잘 듣나? 뭐 어쨌거나 이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해야, 정권이 힘이 있어야 뭐 협조가 돼도 잘 되겠지요. 지금 뭐 국회의원 숫자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하는 선거, 이게 지방 선거지요. 이 선거에서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뭐 부정선거니 뭐니 나발이 다 떠나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참 무능했는데 지금은 국힘당, 뭐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 하는 국힘당이 참 무능해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내 눈엔 둘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발전을 위하는 쪽으로 잘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뭐 투표를 할 생각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지승제 하면서 그때 대단했지요. 뭐 상김 다 모으고, 뭐 그때 놓은 게 노태우였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그때 그 누구의 허경영도 나왔나?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단한 선거운동이 있었습니다. 87년도에. 그 87년도 말이었지요. 87년도 말인 것 같은데 그때 대단한 선거운동이 있었고, 그때 뭐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전라도 땅까지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뭐 일들이 많은데 뭐 각설하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은 요 정도 밖에 안 빠졌는데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란이 개박살이 났지요. 개박살이 났으니까 재건을 해야 될 거잖아요. 몇 달 전에, 한 6개월 됐나? 몇 달 전에 건설사 쪽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 들었어요. 많이 자빠졌고, 자빠진다 소리 나왔고. 근데 건설사 실적을 보면은 의외로 엄청 좋아요. 엄청. DLENC, 이 회사의 법인이 이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DLNC가 뭐야 했더니 과거에 대림 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대림 산업이 내나 DLENC입니다. 요때 충격을 받고 나서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지요. 이 이란 복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대림산업 DLENC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매출액이 뭐 7조 4천억에 시총이 2조 6천, 그리고 뭐 PBR이 0.6, 퍼가 뭐 8.7, 9.0 요 정도. 현금 배당도 했네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를 몇 개 더 봤더니, 자, 우원개발을 보니까 우원개발은 현금 배당을 갖다가 2.7% 더 많이 했네요. PBR도 0.5밖에 안 돼요. 퍼는 아예 1.6입니다.
아니 건설사가 왜 이리 좋지 해서 보니까 매출이 3,700억, 시총이 77억, 770억, 자본금이 90억인데 당기순이익 480억. 건설이 그래 안 좋다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뭐 그런 실적입니다. 자, 이 기술력 좋은 동아지질. 동아지질은 현금 배당을 더 많이 했어요. 3.36%. 건설이 안 좋다는데 이런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했고, 퍼가 12, PBR도 1이 안 되는 0.96입니다. 업종 퍼가 20인데 10이니까 업종 퍼 중심만 가더라도 꽤 올라가겠네. 돈 잘 버네. 매출이 4,600억에 시총이 2,300억, 자본금이 70억에 당기순이익 187억. 이래 좋은 회사들이 저평가된 건설사들이 많네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싸도 너무 쌉니다. 너무 싸고 이익 많이 나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 장세가 한번 놓으면은 우리나라에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내려오면 기회다. 만약에 이것 뚫고 내려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을 보면은 삼성전자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을 보면은 여기 보이죠? 내가 11월 4일날 적어놨습니다. 요때 80% 빠질 수 있고 뭐 75% 요까지 딱 오면은 몰빵을 쳐야 된다 할 정도로 내가 써놨어요. 그럼 여기서 97,200원 내려왔나 하면은 여기구나. 여기서 요 내려올 때 요때 97,200원보다 더 내려왔지요. 95,000 얼마까지 내려왔네요. 자, 요때 일부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은 요까지 내려오면 풀베팅 했을 건데, 더 내려왔으면은 요까지 내렸으니까 일부 들어갔으면 일부는 거의 더블 정도는 났겠죠. 주봉으로 보면은 5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때 강한 슈팅이 나왔으니까 요때쯤 언제 팔았겠지요. 요때 언제, 아니면은 요 5주선 깨질 때 요때 언제쯤 팔았겠지요. 요때 팔아도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요 오듬에 사가지고 요 오듬에 분할 매수해가 샀겠죠. 여기가 97,200원 이하부터 요 라인부터 사기 시작했으면 요까지 살기가 있었겠죠. 보린즈밴드 하단까지. 그리고 나서 깨작깨작 몇 달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올라가다가 두 달 반 정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죠. 강하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때 팔았거나 이때 더 들고 있었으면은 요래 쭉 가다가 꼭대기 요때 좀 팔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가지고 원래 11월 4일날 봤던 대로 해서 한 보름, 한 달 정도 분할 매수 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정도 매수를 했으면은 한 80% 정도 최저 수익은 났다. 조금 더 들고 갔으면은 250%, 150% 정도 수익은 났다.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대략 100% 정도 수익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는 언제 치느냐? 이렇게 올라갔지요. 겁나겠지요. 이 삼성전자 같이 큰 주식은 다시 올라옵니다. 얼만큼? 최소 절반 이상.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왔다면은 어디서 파는 게 맞냐? 요 꼭대기 대비
뭐 요걸로 어떻게 잡으면은 요 라인이나 요 라인 정도 50% 라인이나 0.618 라인에 팔면 맞아요. 그러면은 뭐 18만 8천 원 정도 팔면은 거의 더블이 난 거고 20만 원에 팔았으면 더블보다 좀 더 났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몇 달 만에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넉 달 만에 삼성전자로 더블을 낼 수 있었다. 이때 샀으면.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떻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내 관심 종목들. 삼성 SDI. 삼성 SDI도 어디 적어놨을 건데 어디로 갔나? 여기 있구나. 삼성 SDI도 28만 5천원에 분할 매수 시작. 여기서 28만 5천원에 분할 매수 시작. 여기부터 26만 7천원에 매수 종료. 26만 7천원 여기에 매수 종료. 여기서 28만 5천원부터 26만 7천원까지. 그러니까 요쯤 사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사란 얘기죠. 그러면 내 분할법에 의하면은 요 정도 선에서 거의 평균 단가가 나왔을 겁니다. 만 27만원 정도. 27만원이 꼭대기가 뭐 47만원 갔으니까 뭐 현재가는 43만원이니까 뭐 이거도 수익이 뭐 좀 낮지요. 이거는 더 올라갈 건데 일단 뭐 이 정도. 내가 봤던 종목들 뭐 그리고 에코프로도 내가 뭐 어디 사라고 해서 적어놨을 건데 에코프로 머티 뭐 적어놓은 것들이 들어 있을 건데 뭐 내가 한 10종목 정도 괜찮은 종목을 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나? SK하이닉스 요건 적어놨네. 요거는 요때 50만 4천원 47만 2천원 50만 4천원이면 여기에 사가지고 100만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더블 났네요. 뭐 많이는 못 샀겠네요. 더 깊은 조정이 없었고 얕은 조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스코 퓨치엠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 홀딩스 나 그때 뭐 여러 개 적어놨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주봉에다 적어놨나? 하여튼 내가 좀 적어놨는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뭐 어찌 사라진 건지 뭔지를 알 수가 있나. LG에너지솔루션에 적혀있구나. 자 42만 1600원 20% 조정 39만 5천원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여기 너무 높이 있어 가지고 안 보이니까 자 요래가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올랐던 게 요 11월 달 요 꼭대기 대비 이거는 좀 많이 내려왔네. 75% 조정 또 살 수 있었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을 갖다가 샀으면은 뭐 지금 별 크게 이익은 못 받겠구나. 제일 낮게까지는 32만 5천원까지 내려올까 했는데 안 내려왔구나. 그까지는. 어쨌거나 여기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쭉 했으면은 뭐 수익은 냈겠지요. 그 정도 수익을 못 내면은 너무 하수죠. 자 여기서 분할 매수 했으면은 올라갈 때 뭐 매도를 하든 뭐 했을 거고 다시 내려오면은 또 분할 매수를 했을 거고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또 예전에 그 박사님이 얘기한 기법들 있지요. 매덤봉 기법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하면은 요런 쪽에서 사더라도 요쯤에서 팔 수 있었다.
2차전지 쪽이 생각보다 뭐 그래 강하지는 않네요. 내가 에코프로도 뭐 써놨을 것 같은데 보이지를 않네. 내가 한 10종목 정도는 내가 해놨었던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 한 6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2차전지가 이제 완전히 간 게 아니거든요. 왜 간 게 아니냐. 로봇들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기가 왔지요. 그게 올해 내년에 피크를 칠 겁니다. 노조들이 막 데모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기업인들이 결단을 내릴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는데 로봇 한 대가 1억 정도 하다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단가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단가에 24시간 일을 해도 군말 없고 토일도 안 쉬고 일할 수 있고 생산 능력은 인간보다 뭐 10배 정도 높고 연봉으로 따지도 로봇 한 대 사면은 인간 연봉 뭐 반의 반만 주면은 한 대 살 수 있고 뭐 거다가 뭐 밥도 안 먹여도 되고 뭐 휴식을 안 취해도 되고 뭐 밥이라 해봐야 전기 먹이면 되니까 뭐 그래저래 따지면은 로봇이 훨씬 이득입니다. 뭐 사람한테 연봉 1억 2억 주가지고 시키느니 로봇 그냥 한 2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뭐 1억 2억 줄 거 뭐 한 4대나 8대 10대 가까이 사가지고 그냥 로봇 시키면은 생산성이 사람 한 명보다 뭐 10배 20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안 바뀔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로봇이 뜰 거고 로봇 안에 또 배터리가 들어가야죠. 로봇이 전기로 움직이지만은 전기를 꽂고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선에 걸리고 또 뭐 사고 위험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배터리를 갖다가 넣어야 될 거고 로봇 안에다가 그또 머리도 있어야 될 거고 AI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지? 로봇이 뭐 이 AI한테 물어보면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뭐 정밀한 작업을 못한다, 창의적인 작업을 못한다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다 합니다. 그럼 머리카락을 잡을 정도의 관절 움직임이 있으려면은 그런 세밀한 감속기도 필요하겠지요. 감속기 중에 최고가 또 있지요. 전에 찾아보니까 뭐더라? 감속기 중에 최고가 SBB 테크가 뭐 공식적으로 뭐 상용화까지는 안 됐는데 일본이 최고 기술인데 그걸 뛰어넘었다 말도 나오고 유사하단 말도 나오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들어갈 만합니다. 이것도 SPG는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요거는 적지만 현금 배당도 했네요. 매출로 따지더라도 3,400억인데 2조 3천억.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는 매출이 340억인데 10조입니다. 10조. 그러면 SPG는 3,400억이니까 100조 돼야 되는데 2조밖에 안 되죠. 얼마나 저평가됐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330억인데 5조입니다. 그러면은 SPG는 뭐 한 50조 돼야 되겠지요. 근데 3조밖에 안 돼요. 저평가됐죠. SBB테크 이거는 적자 나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뭐 55억짜리 매출이 시총이 3천억입니다. 뭐 이것도 이야기는 좀 어려운데 뭐 기술 때문에 그렇다 뭐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보면은 로봇들이 과하게 올라가 있는데 왜 올라갔을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곧 이게 이익이 현실화될 거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러면은 올라가야 될 게 또 있는데 그게 또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참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 안 올라갈까 생각을 하면은 개인들이 네이버를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거라 보고. 그래서 아마도 네이버는 개인들을 털어내느라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내 혼자 그냥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 건데 그래도 곧 올라가지 않을까. 네이버가 20만원 뚫고 내려왔네. 매수하기 딱 좋네. 20만원 내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보이네요. 매수 타이밍. 이격과대가 나타났으니까 단기 매매로서도 해볼 만하고 추세도 계속 하방인데 왜 하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뭐 이런 네이버 같은 회사가 PBR이 1.07이다. 현금 배당도 했다. 업종이 24.6인데 퍼가 뭐 15, 13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됐지요. 이거는 사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왜 안 샀을까? 외국인들이 보니까 외국인 취득이 38%밖에 안 되네요. 요것도 조금 이상하다. 많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역시 사기 시작하네요. 한번 볼까요? 투자자 외국인들 쭉 팔았네.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왜? 싸게 사기 위해서. 네이버의 고점이 어디냐? 46만 5천원이죠. 지금 사면은 이 고점을 뚫고 갈 건데 분명히 뚫고 갈 건데 더 내려오면 더 회피하죠. 자, 월봉으로 보면은 더 떨어질라나? 글쎄, 더 떨어지면은 좋지요. 나 이거 좀 사고 싶은데 이제 신용 대출이 되구나.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신용 대출이. 그래서 내가 건들지를 못했는데 이제 신용이 되니까 나도 네이버를 한번 건드리 볼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네이버가 신용이 안 됐거든요. 이제 신용이 되네요. 보통 신용이 되면은 내가 신용을 써가지고 길게 1년 이상에 가져가가지고 뭐 3개월 이상 가져가가지고 이걸 본 적이 없어요. 10년이 넘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야, 증권사들이 되게 똑똑하다. 이익이 안 날 만한 것만 신용으로 풀어준다. 이익이 날 만하면은 신용을 묶어버리더라고요. 대출 안 되게, 신용이 안 되게. 그래서 야, 이 꼴짜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요. 네이버가 신용이 되는 거 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주 사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더 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뭐 가격이 코로나 때 이후로 거의 최저 가격에 가까울 정도로 코로나가 2020년에 있었죠. 2020년에 코로나 때 이거는 대박이 났습니다. 왜?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집구석에서 전부 이런 짓이나 했지요. 네이버 검색하고 뭐 웹툰 보고 뭐 그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고 네이버 TV도 있나? 올랐고 어느 순간에 풀어주니까 내렸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르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 좀 더 털어내고 가자 해서 횡보를 하고 내리는데 이 내리가는 게 지금 마지막일까? 아니면 좀 더 있다 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만큼 네이버만한 회사, 네이버를 제낄 만한 회사가 있을까? 카카오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말고 이 두 개를 제낄 만한 회사가 있을까? 이게 뭐로 구분되어 있나? 분류가 IT로 분류되어 있구나.
자, 어쨌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유망해 보인다. 내가 보기에 요 고점을 뚫을 것이다.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처럼 금방 갈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뭐 5만원 갈 때 뭐 10만 전자 생각, 20만 전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 했겠죠. 요 불과 1년 전에 5만원 했어요. 5만원. 1년 전에 5만원 하다가 갑자기 4배나 튀어오른 겁니다. 1년 만에. 이런 일이 네이버에서는 안 벌어지겠어요? 뭐 생긴 것도 비슷하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과하게 뺐다가 위로 치서 올라갔다. 뭐 이게 뭐 HBM인가 뭐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HBM 뭐 30인가에서 한번 하이닉스에 한번 뺏겼지요. 선두 자리를. 그리고 다시 HBM4, 5 쪽에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전자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잘 나가니까, 돈 잘 버니까 엄청난 돈 잔치를 했지요. 내 얘기했지요. 내 동창 딸이 보너스 받아가지고 저기 벤처 350 1억한 5천 하는 거 사줬다고. 그래서 나는 별로 남을 부러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딸을 또 SK하이닉스에 취직했으면 내인데 보너스 받아가 저거 사줬을란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자, 이 이란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곧. 왜 종료가 되냐?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 용서 못하는 건 그거예요. 핵을 가지는 거 용서 못합니다. 또 무역 항로 건드리는 거 용서 못합니다. 또 기축통화 건드리는 거 용서 못합니다. 그거 건드리는 사람은, 국가는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국가도 죽어요. 이란 쪽에서 그 서열이 높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한 40위까지 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이러니까 뭐 미국이 이스라엘과 가깝지요. 그래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핵을 가지면은 죽습니다. 북한도 94년도에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에 했던 그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겼던 대통령, 좀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 비도덕적인 대통령, 이름이 뭐야? 하여튼 그 대통령 때 94년도에 북한을 갖다 치려고 했는데 김영삼이가 대놓고 말리가지고 우리나라는 IMF 처맞고 별짓 다 했지요. 그리고 김영삼이가 죽기 전에 그때 북한을 안 쳤던 게 후회된다면서 죽었다는 뭐 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김영삼은 대통령 중에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중에. 그 다음에 멍청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어쩌면 박근혜가 더 멍청했을 수도 있지요. 왜? 아니, 멀쩡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한 명 더 있네. 윤석열. 제일 멍청한 대통령 3명을 꼽으면은 첫 번째가 김영삼, 두세 번째가 윤석열하고 박근혜. 삐까삐까하죠, 둘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뽑습니다.
제일 멍청한 대통령들. 자, 말은 대충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로 들어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매도세에서 매도를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매도를 얼마나 했냐? 보니까 대략 주식 쪽에서 한 70억 조 정도를 했고, 선물 쪽에서 뭐 한 10몇 조를 했더라고요. 대략 합쳐가지고 한 80조 가까이, 한 75조, 80조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자, 외국인 매도가 주식 거래소 쪽에서 72조, 선물에서 10조, 합해가지고 82조를 매도를 했네요. 83조 매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있지요. 이 금융기법까지 합쳐가지고 80조면은 우리나라 주식 만까지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5천 정도 선에서 5천에서 외국인이 만까지 올리면은 기관이 2만까지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관이 2만까지 올리면 개인들이 3만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휘날리고 오겠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만도 가고 2만도 간다 했는데 어쩌면 3만을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일본 주식을 봐도 뭐 비슷한데, 일본이 과거 80년대 근 4만을 갔거든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30년 이래가지고 한 6천까지 떨어졌어요. 6천 몇백, 7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 지금 일본이 얼마입니까, 주가가? 일본 주가 무지 올랐거든요. 일본 니케이가 5만 3천입니다. 9배 올랐어요, 9배. 에이, 아니, 개별 주식도 아니고, 종합 주가가 9배 오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뭐, 9배인지 8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 9배 올랐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8, 9배 오른다. 이러면은, 야, 우리도 만만찮게 올라갈 것 같은데,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뭐, 코스피와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코스피를 볼까? 코스피가 9배 오른다. 우리나라 꼭대기가, 어디를 꼭대기 봐야 되나? 자, 여기를 꼭대기로 보자. 여기를 꼭대기를 보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9배가 갔다. 8배가 갔다. 이러면 900. 5배만 가더라도 5945, 45,000인데? 4,500인데? 아, 그건 아니구나. 일본을, 여기부터, 900부터 10배 가봐야 9,000밖에 안 되네. 9,000. 코로나 사태부터 보면은, 얼마야? 뭐 우리는 잘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 일본처럼 세계 2등을 못 해봤잖아. 못 해봤으니까, 여기부터 우리도 8배 가면은, 만원 되겠네, 만. 일단 만원 간다. 근데, 일본도 지금 뭐 진행 중이니까 얼마나 더 갈지 모르죠. 일본도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 일본 차트를 보려면 어디 차트를 봐야 되나? 차트. 해외 지수 차트. 해외 지수 차트에서 일본 니케이 225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2020년에 코로나 때 얼마였나? 저가가 16,000인데 지금 고가가 59,000. 그러면 대략 한 4배 올랐나? 한 3배 올랐나? 뭐 3배 좀 더 올랐나 보네. 뭐 우리도
이때 1400이었으니까 3배면은 4500. 우리가 더 많이 올랐구나. 여기 비하면은. 2008년 6994 7000 잡고 2008년에 비하면은 7000에서 7856 8배는 더 되고 7963 9배는 안 되고 한 8.5배쯤 올랐네.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 우리나라가 8.5배 오르면은 2008년 리먼 사태 기준으로 이때 우리가 892 찍었으니까 뭐 900 정도 보고 89, 72 7200원 가야지. 그러니까 외국 보고서에 놓은 7500, 8500 가는 게 맞단 얘기지. 그래서 이것 뚫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급하게 올라갈 거다 하고 예상하는 게, 추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게 언제냐? 올해 간다. 올해 갈 거다. 올해 7,500, 8,500 가는데 거기서 거품 조금 일면 많이다. 그러면 지금 5,000 대비 더블 간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가 더블 가면은 만 가면은 코스닥은 얼마 가냐? 이재명 대통령이 3,000 보낸다 했잖아. 코스닥 3,000 가겠지. 3,000이 얼마냐? 3,000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 1999년도에 2000년도 3월에 2925를 찍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건 30년이 다 돼 가는데 못 뚫고 있잖아. 이거를 이재명 정권 하에 뚫겠다는 얘기지. 이걸 뚫겠다. 나는 그래 보인다. 이걸 뚫겠다. 미국은 언제 뚫었냐? 옛날 예측에 뚫었지. 미국이 이와 같은 게 뭐가 있냐? 나스닥이 있잖아. 나스닥이 이 2000년 고점을 뚫은 게 꽤 오래되는데 한번 볼까? 나스닥. 자, 나스닥 월봉을, 이건 연봉이 없구나. 자, 나스닥 월봉을 보면은, 이게 니케이고, 나스닥 월봉을 보면은 2000년에 여기가 고점인데 이 고점을 언제 뚫었냐? 요때 뚫었다. 요때가 2015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 거는 2016년. 2016년에 뚫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뚫은 걸 갖다가 뚫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26년이 지나도록 못 뚫고 있다. 뭐 못 뚫는 정도가 아니고 이 고점의 반도 안 된다. 1500도 안 되지 지금 아직. 그래서 우리 코스닥은 갈 가능성이 많다. 월봉상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한번 눌러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퇴출시킬 것들 퇴출시킨다고 했잖아. 그 퇴출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성격급한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가지고 퇴출되는 종목 사가지고 골로 갈 수도 있는데 뭐 한 100종목 좀 사놓으면은 뭐 한 30종목 뭐 상장 폐지되더라도 나머지가 뭐 10배 100배 올라가면은 뭐 훨씬 이익이지. 왜 이익이냐? 사람들이 산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산수. 자, 산수를 가르쳐 주면은, 자, 내가 100만원짜리 주식을 2개를 샀다. 근데 하나는 골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90% 됐다. 그럼 10만원이잖아. 하나는 운이 좋아서 10배 났다. 그럼 1000만원이잖아. 그럼 이 2개를 샀으면 나는 얼마냐? 1010만원이 되는 거야.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10만원이 되면 5배 올랐잖아. 내가 100만원씩 3개를 샀는데 한 개는 90% 골로 갔고 한 개는 10배 올랐고 한 개는 만 10% 났다. 이러면 300만원이
중에 100만원짜리가 10만원 되고 또 100만원짜리가 110만원 되고 또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됐잖아. 그럼 토탈이 얼마냐? 1120만원이야. 1120만원을 3으로 나누면은 그래도 3배는 넘잖아. 4배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무리가 없다 이거지. 대세 상승기에. 그러니까 지금 성기급회가 투자하고 싶으면은 망할 만한 종목들 많이 사라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안 망하고 올라가면 100배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망하면은 뭐 99%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100배짜리가 여러 개만 놓으면은 100배짜리가 한 개만 나와도 100개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투자한다. 그럼 10만원어치씩 100종목을 사는 거야. 갈만한 종목. 그걸 어떻게 사느냐?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자, 업종이 보통 나누면은 한 15개, 20개 될 거야. 최소 15개, 20개 이상은 될 건데, 뭐 많이 나누면 한 30개도 될 거야. 그러면 1, 2, 3등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업종이 30개 있다. 그러면 내가 1000만원 밖에 없다. 이러면 1, 2, 3등 주식을 사면은 업종이 30개면 90개잖아. 90개. 그럼 그 90개 중에서 뭐 부도 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골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뜨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10%만 100배 떠주면은 10만원이 100배 가면 1000만원이잖아. 3000만원 되는 거지. 뜬 것만 가지고 볼 때. 그럼 일단 1000만원 가지고 3000 됐으니까 3배는 낮잖아. 그럼 나머지 주식들은 뭐 제로 되는 것도 있을 거고, 10배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5배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끌어모아도 또 그 돈이 한 돈 1000만원인데, 그래서 재수 없으면은 한 4배 정도 벌고, 운이 더럽게 없으면 그 정도 벌고, 운이 좋으면은 1000만원이 1억도 되고 10억도 돼. 왜 10억이 되냐고? 1000배짜리도 넣을 수 있으니까. 10,000배짜리 넣으면 어쩔 건데. 그런 대세 상승기에 와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코스닥이 방금 차트를 보니까 월봉상에서 매도 사인이 나왔네. 이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 매도 사인은 통상적으로 많이 조정을 안 받는데 이 전고점을 뚫었잖아. 역사적인, 그러니까 뭐 역사적이라기보다는 52주 신고가를 뚫었고, 뭐 이거는 52주뿐만이 아니고 한 52개월 신고가도 뚫었네. 뭐 52주가 아니고 한 520주 신고가를 뚫었구만. 이까지 보니까 2001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이 최고점이 지금 된 거야. 그러니까 조정받아 가지고 21선까지 20개월 선까지 내려왔다. 아니면은 10개월 선까지 내려왔다. 이 10개월 선인가? 5개월 선은 한번 깨졌고, 어쨌거나 여기서 이 사이에 산다 하더라도 이만큼 올라가면은 아무거나 사도 진짜 침팬지한테 맡겨도 몇 배는 난다는 거지. 몇 배는 난다. 지금 몇 배 날 만한 게 있나? 한 10년 전에 금을 샀으면은 20배 났잖아. 5만원 하던 게 100만원 하잖아. 뭐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올라가봐야 올라가는 거고, 지금 연말까지 뭐 미국에서 온수당 그 5,000달러 하는 거, 5,000달러인지 50,000달러인지 모르겠는데 5,000달러 하는 거를 롱을 갖다가 뭐 쇼커버링을 갖다가 15,000, 2만 정도에다 걸어놨나 봐. 롱을 갖다가 15,000원 달러에 걸고 숏을 갖다 2만 달러에 걸었으니까 15,000원에서 2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말고 달러로 볼 때 5,000달러짜리가 금이 지금 얼마야?
금이 4,679달러. 뭐, 그러니까 대략 한 4,700달러 되네. 이 4,700달러가 15,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롱을 쳐놨으니까. 그 외에 숏을 갖다가 2만 달러에 쳤다니까 2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 뭐 가능성이라 그랬지 100%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세상에 100%가 어딨나. 특히 주식시장에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안 가는 게 주식시장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10중 8구 간다. 그럼 금도 그 정도 가는데 주식이 그만큼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좀 있지. 그래서 가능성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모든 돈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게끔 하고 있잖아. 그 능력이 탁월하잖아.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무지하게 높잖아. 그 사람이 과거에는 김영삼부터 김대중이고 노태우 때 박철의 이런 인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작전해가지고 올려묻잖아. 쫀쫀하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이 커가지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을 작전을 하네. 이거 대세상승이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미국 빼고. 세계 정부가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올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뉴스를 안 보고, 유튜브만 들어가면 우파 것만 뜨니까, 내가 좌파 쪽의 선전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 지나고 나서 몇 달 지나면은 내 귀에 들어오니까, 야,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 중인데, 그 대신에 AI라는 게 있으니까 AI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그나마 좀 가르쳐 주지. 저절로 눈에 띄는 거하고 내가 굳이 자꾸 찾아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피로도가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좋은 시장, 여러분들 주식 안 둘 거야? 주식 안 할 거야?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주식하러 들어오는 판에 주식을 간둔다. 야, 이거는 평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갖다가 등굴치에 들어온 호박을 갖다가 들고 차는 거지. 친구가 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도박을 하네. 주식 도박. 샀다 팔았다. 오늘 50만원 벌었다, 70만원 벌었다, 100만원 벌었다, 500만원 잃었다, 2천만원 손절했다. 요 따위 짓을 하길래 내가 그랬지. 야, 니 거 안 돌아. 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안 할게. 투자로 할게. 이래 얘기를 하더만. 주식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절대 못 벌어요. 주식은 투자를 해야지 도박을 하면은 다 잃게 돼 있어요. 다 잃습니다. 주식으로 도박하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초절정 고수의 영역입니다. 초절정 고수의 영역. 사고 팔고 하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잘 모르면 아까 얘기했잖아. 업종별로 1, 2, 3등 주식을 나눠가지고 다 사놔라고. 한두 개 말고 한 100개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들여다봐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와, 주식에서 돈 벌었다. 내 밥 한 그릇 살게, 술 한잔 살게. 이런 사람들 막 티 놓으면은 그때 이제 팔 땐가 싶어가지고 한 절반쯤 팔어. 수익 난 것들. 그때 보면 2배 난 거, 3배 난 거, 5배 난 거, 10배 난 것들이 막 있을 거야.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히 익절을 하고 나머지를 더 들고 가보는 거지. 그때 익절하면 최소한 본인 이상은 챙겨놓잖아. 그리고 나머지 들고 더 올라가면 더 버는 거지. 그건 전부 버는 거니까. 나머지가 전부 깡통에 놔도 버는 거니까. 그렇게 주식을 하면은 패가 망신할 일도 없고 이럴 일도 없어. 내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초저녁에 잠깐 잠이 드는 바람에 실시간 스트리밍은 못하고 영상도 찍고 짧게 찍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자,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은 내가 말이 느리니까 뭐 2배로 빨리 돌려보기 하면 금방 볼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조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잘하고 분할 매수 잘해가지고 연말 돼서 웃는 모습으로 내 이 영상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꼭 좀 써주기 바래요. 마치겠습니다.